네, 안녕하세요. 아,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그럼 제가 영화 배우 하는 것도 아세요? 제가 출연한 거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미싱하고 기술자하고 특별시민하고 더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 배우를 하려고 영화를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영화가 진짜 좋아서 영화를 좀 봐요. 좀 조조는 힘들고 전 주로 이렇게 12시에서 새벽 1시 정도에 그 잠실에서 봐요. 그 새로 생긴 거기 되게 좋은 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영화를 딱 보는데 최근에 너무 괜찮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강연에 주제로 너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 영화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한다. 난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 영화 있나요? 네? 신과 함께. 또요? 1987. 맞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1987이에요. 1987을 보시면은 모든 영화에는요, 영화가 끝나고 나고 영화가 극장에서 내렸는데도 기억에 남는 문구나 장면을 갖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1987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캐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죠? 아까 영화 봤다는 사람 다 어디로 갔어요? 감독이 의도적으로 계속 그 영화의 핵심 단어로 미는 게 있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계속 나오는 행동도 있어요. 그 코드를 발견할수록 영화는 재밌어질 거예요. 이 코드를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봐보시길 바래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동작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병헌의 어떤 동작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 영화 보신 분 일단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혼날까봐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분위기가 혼나는 분위기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에 보면은 이병헌이 계속 먹방을 해요. 계속 뭘 먹어요. 빵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걸 허겁지겁. 좋게 말하면 맛있게, 다르게 말하면 허겁지겁. 어려서 엄마 아빠가 싸워서 엄마가 도망가시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영화의 캐릭터는. 그래서 허기진 자기를 채우려고 계속 먹는 거를 감독이 넣어요. 만약 그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제가 아다리를 맞춰서 한 말이고요. 근데 영화를 다시 보시면 저것이 무슨 동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거나 그것을 향유하면서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 사랑의 결핍에서 그 무언가가 추구됐을 수 있을 거예요. 강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듣는 것은 우리의 결핍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네. 나 청소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분 있죠, 여성분들.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거지를 깨끗하게 집안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어떤 상황만 되면 이런 걸 하지? 그런 분이 있다고요. 저에게 연락 주세요. 지금 차도 청소해야 되고 지금 사무실도 청소해야 되고 지금 청소할 게 많거든요. 뭔가 우리가 허겁지겁 필요 이상으로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하는 데에는 뭔가 우리만의 재미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987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987 여러분 꼭 좀
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니 저 그 영화랑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해서 피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전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그 데모하면서 이제 그 고문치사로 이제 학생이 죽은 이제 그 사건을 하는데 그 고문치사 사건에 가장 핵심적 배우 인물이 있어요. 경찰에서 이 총책을 맡는. 근데 이 뭐 그 위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누구죠 역할이? 김윤석 씨예요.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실제 인물을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 사투리를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첩을 잡아내요. 물론 좋은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간첩을 잡아낸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치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자기가 쓰여지는지도 모르면서 악랄하게 사람들을 잡아내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형사들을 계속 시켜요. 이 김윤석 씨가.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사람이 죽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다가 못 가려서 터졌는데 그러면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현직 대통령까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밑에서 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맨 말단 그걸 했던 사람들을 되게 얘네들이 이제 감옥을 가요. 근데 이제 너 구해줄게, 빼줄게 이래요. 근데 그걸 빼주면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한 사람당 뭐 한 1억인가 그걸 주고 네가 이걸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나 다 불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막 거기 교도소에서 막 때리면서 이북 사투리로 그런다고요. 내가 그러면은 네 와이프하고 네 와이프 새끼하고 예를 들면 뭐 염화강에다가 내가 죽여버리겠어. 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되냐? 월북하려고 그러다가 빠져 죽었다. 이 빨갱이 새끼다. 너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지. 그리고는 이렇게 대사를 해요. 애국자야 월북자야 선택하라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부하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무슨 대사죠? 이게 핵심 대사인데 맞아요.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네 그 대사가 계속 나와요. 이 영화에 계속 경찰들도 뭐라고 하면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받들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지시를 내가 수행하겠다, 이행하겠다. 내가 그걸 받아서 수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내가 그걸 수행할게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계속 받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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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선택하길 바래요. 선택하기 강해요. 애국자야, 월북자야. 받들겠습니다. 막 울면서 받들겠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억울하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서는 충성심에서 받들겠습니다.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야? 받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안 돼. 잠깐 들어가 있어. 받들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영화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보통 정말 악랄한 주인공은요,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이렇게 막 깡패짓 하지 않아요. 진짜 악랄한 보스나 나쁜 사람은요, 막 이렇게 침 뱉고 이러지 않습니다. 되게 어떤 정장을 입고 말쑥해요. 예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프로젝트성으로서 엄청 큰 나쁜 마피아 짓을 하려면 양아치 짓을 해서는 그런 짓을 반복해서는 못해요. 그걸 양아치 짓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직에서 무슨 대원이라고 해요? 행동대원이 그러는 거예요. 문신 막 이렇게 문신 이렇게 새기고 막 문신 막 딱 새기고. 사장님 여기 문신 있으시죠?
그 무슨 모양이에요? 예? 고양이. 문신 고양이 그거 어디서 하셨죠? 필리핀에서 2만 원 주고 고양이. 그래서 레이저로 지우세요 했더니 아파갖고 못 지워요. 아파갖고 또 고양이를 또 여행 가갖고 그걸 딱 그렸는데 어린 마음에 객기가 어려갖고 고양이를 그렸는데 또 2만 원은 컬러로도 안 돼갖고 왜 이렇게 싸게 하셨어요? 그때 돈을 못 벌었을 때 돈을 못 벌어갖고 진짜 프로젝트성으로서 야쿠자나 사마페나 마피아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양스럽게 행동하거나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악이에요. 악.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고문하고 죽이고서 눈 깜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이거는 애국자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떨고요. 이 헤드는 죄책감이나 그게 없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가 후반부에 나와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고문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어려서 우리 집이 엄청 부자였어. 그런데 어느 날 뭐 아버지가 길거리에 거지 같은 애를 하나 데려와서 부모 없고, 그런데 뭐 영리하고 괜찮은 형이었는데 나도 형으로 따르고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학교도 보내줬어. 아들처럼 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 사진이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 자기 그리고 여동생인가가 있고 그리고 그 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 김일성이가 왔어. 그런데 그 형이 완장을 차고 죽창을 가지고 오더니 인민해줘! 뭐 자본주의!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기도 아깝다고 하고 죽창으로 가슴을 찔러 죽였어.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 내가 그때 텐마루 밑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내 동생도 죽이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너 지옥이 뭔 줄 알아? 지옥은 말이야,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야. 이걸 유해진에게 말을 해요. 너 고백 안 하면 내가 네 누나하고 네 조카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걸 딱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그 역사와 시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번쩍하면서 뭐가 하나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옥을 봤잖아요.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데 찍소리도 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야. 자기 죽을까 봐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과 온갖 그거를 이제 그 아이가 텐마루 밑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는 빨갱이, 공산당 이것들에 대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최고 권력자.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받들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살다 보면은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결정하고 승인하는 우리 안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최고 결정하는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있어요. 돈을 쓴다든가 관계를 결정한다든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결정하는 우리의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기에는 김윤석 씨는 그 가장 강력한 결정권자가 무엇이 되었냐면 심리학에선 그거를 트자로 시작하는데 트.
트럼프?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내 상처. 그리고는 그것이 사람들을 강요하게 해요. 애국자야? 월북자야? 그러면 그 말, 그 강력한 에너지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해요? 받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죠. 김윤석도 있고 그것을 고문을 시행했던 형사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인생을 되게 막 수행한 것 같지만 그걸 시킨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결정권자는 그 영화에서 김윤석은 보면 트라우마, 즉 지옥을 본 상처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지옥을 봤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여러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맞아요. 당시의 권력의 실세들이 그 트라우마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고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고문을 계속 못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어떻게 고문을 반복해서 해요? 근데 그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문을 잘할수록 애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고문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이건 애국이야. 애국자야? 월북자야? 거기에서도 그 영화를 봐보세요. 김윤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교도소 갈 때까지.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트라우마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이용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포프리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어떤 분이 되게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댓글은 포프리에 보면 거의 남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남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는 남겨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안 남겨드리면 왜 쟤한테는 남겨주고 나한테는 안 남기냐? 너 지금 사진 보고 결정했냐? 어? 너 왜 소통 무시하냐 나한테는?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저랑 다르게 이 사연에는 내가 직접 댓글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댓글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그날 길게 처음 봤어요. 되게 어떤 분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거 아마 그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떨어지고 힘들어서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단지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철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가지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구나. 그래서 철문 앞에서 엄청 울다가 집에 와서 방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포프리쇼를 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삶에 조그만한 뭔가를 살아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참여 신청한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다 직접 댓글 단 거죠. 근데 상당히 그걸 문학적으로 달았더라고요. 뭐 얼추 기억이 나는 게 뭐 자기가 이제 아파트 이쪽에 사장님이 있었는데 뭐가 밖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뭐 무슨 소리인지 그랬는데 경비 아저씨가 나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와봤는데 나를 어머니처럼 키워준 이모가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고 이모님이 밑에 엄마 같은 이모님이 떨어진 걸 자기는 봤고 이렇게 그때까지는 이제 살아계셔서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결국 이모님 돌아가셨다. 자, 그때 김윤석처럼 그걸 본 거예요. 지옥을. 근데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내 엄마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 강력한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사장님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을 이용한 그 권력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윤석인 경우에는 그걸 그때의 권력, 자기의 그것을 이용한 그 권력자가 이 트라우마를 사용한 거고 사장님은 다른 누군가가 이 트라우마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사장님도 똑같이 지옥을 봤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약간 되게
시골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유연하게 막 말하지 않아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도 한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담백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봤다. 그게 정말 약한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약하면 거기에 감정을 섞어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 사건 자체를 직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데이터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은 아예 그 기억을 꺼낼 수가 없고. 근데 뭐가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그 트라우마에서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 밖에 나온 무엇인가가 괜찮은 방식으로 이 트라우마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즐겁게 받드는 경우도 있어요. 막 받들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의 받들겠습니다가 나와요. 막 즐거워서 받들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아, 좀 그렇게 좀 선처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돼. 그대로 하라. 그러면 생각하다가 받들겠습니다. 이러는 게 나오고, 정말 극한의 상황에 가서 협박을 해가지고 너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울면서 받들겠습니다. 한 크게 세 종류의 받들겠습니다가 나와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가 되게 원해서, 두 번째는 내가 부탁했는데 거기서 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네 받들겠습니다. 세 번째,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그랬는데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이 강연에서 무슨 결론을 내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강연이 괜찮을수록 괜찮은 강연은 1차적으로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보이는 거죠. 나에게 혹시 트라우마가 있었나? 난 지옥을 본 적이 있나? 아니면 준 지옥을 보거나 경험한 게 있나? 저는 간접 지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가. 야, 정말 너무 화난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는 누나는 아주 큰 일이 아니면 전화 형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사고가 될까 봐. 아빠가 엄마를 여름인데 이렇게 때렸는데 엄마가 턱이 어그러지면서 쓰러져서 기절을 했는데 아빠는 콩국수를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야, 참 순간 저게 어떻게 정신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리고는 마치 내가 그때에 거기에 있었으면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아버지는 죽지 않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근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고맙게 아버지가 엄마랑 싸울 때가 딱 되면 엄마가 이제 저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얼른 집을 나가라. 이따 들어와라. 그건 이제 엄마가 뭐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아이에게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 건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무서워서 나가고 나중에는 죄책감을 갖고 나가죠. 그럼 뭐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근데 또 막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막 이런 추운 날 막 이렇게 막 공사장에 가서 앉아 있고 뭐 막 그런 것의 반복.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바뀌지 않고. 그래서 저도 무언가 따르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르면.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은 간접적인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됐다면 우리는 그 트라우마 안에서 그 트라우마의 뜻을 받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어느 날 남자를 결정할 때도, 여자를 결정할 때도, 이민을 결정할 때도, 생활의 작은 걸 결정할 때도 다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의 말을.
근데 긍정적으로 좋아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들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휘둘려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려 이상으로 눈치를 보는 것도 제가 집안의 안 좋은 분위기를 눈치 보는 것에서 유래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말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되게 부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남에 대한 배려나 눈치가 전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지내는 한두 명의 사람이 저보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제 인상 써요? 아, 그래요? 봐봐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 직전에 에너지를 제가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화내기 직전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알았네요. 참, 알면 알수록 거듭나고 싶습니다. 상처 없는 시절로 돌아가서 나도 마냥 엄마 아빠가 사이좋고 뭐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